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그리고 이 글은 지난번 1부, 아까 1부 쓴이의 윗동서 형님의 글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무수정입니다. 봅시다. 원제, 상간녀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죽고 싶습니다. 라는 글쓴이의 형님입니다. 여기 올라온 글을 보고 잘못된 부분만큼은 짚고 넘어가고자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그 글쓴이의 전 형님, 즉, 지 남편 형의 아내죠. 저희 시동생과 글쓴이의 결혼 후 어느 날 폰이 두 개였던 이 글쓴이가 게임을 하라며 저희 신랑한테 폰 한 개를 빌려준 날이 있었어요. 그 폰이 글쓴이가 쓰던 폰과 연동이 되어 있었는지 폰을 만지던 도중에 알람이 왔고, 그래서 쓴이가 다른 남자랑 여행을 다녀왔던 경악할 만한 사진들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게 되었으며, 그렇게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글쓴이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면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용돈을 쥐어 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해외여행이 아니고 외도하던 남자친구와 제주도를 갔다 온 거였어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여행을 다녀왔다며 주던 그 선물들은 인터넷 주문으로 시킨 일본 제품. 증인도 있어요? 주말마다 플로리스트 공부하러 간다더니 그때마다 남자를 만나고 있던 증거 사진들이 수두룩 빽빽했습니다. 숨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저희 시동생한테 이 모든 사실을 전달하게 되었고, 그의 화가 난 글쓴이는 저를 본인 집으로 불러가지고 아직 태어난 지 돌도 안 된 저희 아이에게 뭐 병에 걸려 죽어버려라, 얼굴을 확 해버리고 싶다, 이렇게 막 위협을 하고 욕설을 하고 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을 썼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싸우다가 촛농을 흘렸는지 그걸 긁어낸다며 눈앞에서 칼로 막 긁고 위협을 하는 거야. 또 그 와중에 글쓴이 어머니라는 사람은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얼마나 열이 받으면 그런 소리를 하겠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글쓴이는 니네가 뭔데 부부 사이에 이래 끼어드냐, 내 신랑은 마음이 약해서 내가 싹싹 빌면 용서해 줄 수 있는 남자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한테 육두문자 날리고 때리는 것까진 참았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참겠냐고요. 또한 글쓴이는 저에게 네 엄마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한 번만 더 내 이야기하면 너희 부모 찾아가가지고 불질러 버릴 거야, 이런 협박을 수도 없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도 진단서 끊어놨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와는 거리가 멀어졌고요. 외도 사실을 들킨 글쓴이는 저희 시동생이 차려준 가게를 급하게 팔고 같이 키우던 개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저희 시동생도 직장에서 여자친구가 새로 생긴 거고요. 그런 뒤에 바람이 났던 남자와 헤어진 글쓴이는 강아지와 갈 곳이 없다며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부탁을 했고, 저희 시동생이 직장을 찾아가서 물건을 다 때려 부시고 여자친구한테 욕설을 하며 상간녀로 신고하겠다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을 헤어지게 만든 이후 위치 추적기까지 숨겨 놓으며 수차례 미행을 했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감옥에도 보내버렸어요. 참고로 저희 도련님이 무면허 운전을 했고, 자, 패스. 그렇게 감옥에 쳐넣은 후에도 도련님 영치금을 본인이 사용하고 거래를 했으며, 도련님 친구와 부부인 척을 하면서 도련님 이름 앞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도련님과 지금 상간녀라고 올라온 여자친구와는 출소 후에 만나게 되었답니다. 이게 다른 여자네요, 이것도. 법적으로, 법적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난 것은 물론 100번 잘못한 일이긴 해요. 하지만 사실상 파탄난 가정의 원인이 있는 저 글쓴이가 지가 힘들다며 본인 혼자만 피해자인 척 글을 써서 저희 시댁과 가족들을 욕되게 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는 겁니다. 결혼 후에 가게도 차려주고 빚지고 있던 돈도 저희 도련님이 갚아나가는 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니, 세상 어떤 시댁에서 바람 피우고 도망가고 또 손주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자기 아들을 2번이나 감옥에 보낸 며느리를 예뻐하겠습니까?
2번 보냈답니다. 또한 저희 도련님이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번 했다는 사실은 상간소송 중에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청약 아파트가 당첨된 후에 알게 된 거예요. 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생활 중이었지만 글쓴이가 아파트 청약 문제로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 후 서로 원만하게 합의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가 정리된 후 글쓴이의 가족 2명을 증인으로 세워서 아파트를 명의를 본인으로 그 여자 이름으로 바꿔주면 여자친구도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요구에 그런 구두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하자고. 그러나 글쓴이는 명의를 받자마자 태도가 돌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도련님을 다시 한 번 더 미행을 해서 신고를 했고 감옥에 또 보냈어요. 아니 뭘 했길래 신고만 하면 감옥을 가? 뭐야 이거? 그렇게 여자친구 가족들의 집, 직장까지 찾아가서 증거 촬영, 캡처본만 몇백 장에 달하는 인신공격을 했고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신고해서 생계수단을 막았다고 합니다. 비업 이용기획은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 업종이에요.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이 가족도 뭔가 불법적인 일을 했나 봅니다. 보이그?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연락을 계속 취하는 등의 괴롭힘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해요. 도련님 여자친구 어머니를 찾아간 영상과 녹취 내용은 저도 보고 들었습니다. 다짜고짜 녹음기부터 꺼내들더군요. 내 딸은 잘못이 없다! 한 적 없으셨고요. 글쓴이는 오히려 본인이 생각한 만큼의 회방을 놓아주지 않자 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식당에 지인들과 함께 쳐들어가서 웃고 조롱하며 어머니와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 아줌마 딸내미가 상간녀야 이렇게 모멸감을 줬다고 합니다. 충격을 받은 어머님은 쓰러지면서 턱이 부딪혀가지고 몇 주나 지속되는 큰 다박상을 입었고요. 심지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글쓴이 본인 또한 현재 새로운 연애 중입니다. 너무 혼미해. 남자친구와 제주도를 가고 광주 여행을 다니며 신난 모습을 SNS에 많이 올리던데 아니 상식적으로 이런 모습이 과연 고통스러운 사람의 그런 모습이 맞나요? 물론 저희 시동생과 여자친구 물론 잘못한 건 맞아요. 맞는데 어찌됐든 간에 서류상 혼인관계가 정리 안 된 상태니까 상관은 맞으니까요. 하지만 뒤에서는 당사자뿐만 아닌 가족 지인 등 온갖 곳을 헤집고 다니며 괴롭히고 웃고 조롱하고 다니는 글쓴이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네이트판 같은 곳에서는 자신만 피해자인 양 억울해하고 다른 가족들을 욕먹게 만드는 모습은 제가 참을 수가 없어요. 주변 모두가 등을 돌리고 있는 거라면 과연 누구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하고 싶은 말은 저희 쪽도 산더미같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워낙에 말과 상황을 짜집기 하며 본인 위주로 떠들고 소문내는 게 특기인 여자라서 이 글에 또 다른 반박글이 올라와도 저는 더 이상 글을 쓰진 않을 거예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그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게 남편이 아니고 먼저 바람을 피운 그 사진인 거죠. 놀러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우리 가게 앞에 와서 웃을 시간에 네 가게 가서 장사나 해. 니네들 도둑이야? 왜 남의 폰을 1년 동안 훔쳐봐? 할 일이 그렇게 없냐? 나한테 관심이 그렇게나 많아? 제발 관심 꺼줘. 니들하고 가족하기 싫으니까. 진심으로 부탁할게. 새로운 동서랑 잘 지내고 나는 신경 꺼라. 게임 하시라고 폰 드린 거지. 제 구글 계정 정보 빼라고 드린 거 아닙니다. 구글 정보가 아니라 그냥 사진첩에 있던데요? 저도 우연치 않게 본 거라 뭐라 말씀 못 드리겠네요. 접수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캡처를 하시고 유포를 하셨으니까 처벌 대상이에요? 네, 저는 보여줄 사람 보여준 거예요. 두 사람이 싸운 내용인가 봅니다. 댓글 1번. 아니 이게 뭐야? 그러니까 지가 먼저 바람을 핀 주제에 남편한테 여자가 생겼다고 미행을 해가지고 감옥을 보냈다 이거네. 2번. 이거 누가 보면 여자가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 보낸 줄 알겠다. 댓글. 인정이요. 근데 위치까지 추적하면서 미행한 거 이거 역시 제정신은 아니죠. 끼리끼리야. 3번. 역시 그게 무엇이든 간에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 한다니까.
봐봐! 둘 다 그지 같잖아, 둘 다. 어느 한쪽이 아니고 둘 다. 4번. 아니 다 떠나서 아직 말도 못하는 가난아이 얼굴을 뭐뭐 하고 싶다. 병 걸러 죽어라.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게 말이 돼요? 뭐 사이코도 아니고. 도대체 아이는 뭔 죄입니까? 애한테 말하는 꼬라지만 봐도 그 여자 절대 제정신이 아니에요. 5번. 아니 지금 그러니까 누가 더 쓰레기인가? 그 배틀 붙었나? 정말 더러움의 끝판왕들이네. 저런 것들이랑 붙어먹는 남녀도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끼리끼리요. 야 너희 둘이 화해하고 붙어 살아라. 6번. 아니 근데 감옥에 가는 게 이렇게 쉬운 건가요? 벌써 3번이나 다녀온 건데 따지고 보면 도대체 제목이 뭐길래 감옥을 이렇게 쉽게 들어가요? 흉악범이야? 대댓글. 무면허 운전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 이전에 막 수차례 뭐 음주 운전 같은 걸로 면허 박탈당하고 그래가지고 감옥 간 걸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아는 사람이 딱 그랬거든. 7번.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신고로 집행유예도 아니고 감옥을 2번이나 갔다 온 거야? 아 막장이다 막장. 8번. 감옥에 보낸 며느리를 내 새끼 감옥에 보낸 며느리를 누가 예뻐하겠냐고요? 아니 그 여자가 뭐 뒷돈 주고 없는 제목을 만들어서 보낸 것도 아니고 지가 잘못 저질러가지고 간 거구만. 미친 거야? 지금 보니까 시댁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네. 여자 행동이 이해가 간다. 이해가 가.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겠지. 그러니까 먼저 바람 피웠겠지 뭐. 아니 그리고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감방을 그렇게 많이 갑니까? 어? 단순한 무면허 운전 맞아요? 9번. 쓰니야, 팩트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혼인신고를 이미 했던 거고 집에 와가지고 그걸 한 거고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상습적으로 한 거고 시험관 시술하다가 바람난 거고 시부모가 이 사안을 묵인한 거다. 뭘 잘했다고 여기다 글을 쓰냐? 대댓글. 아이고 드디어 왔구만. 깔깔깔깔. 2번. 아니 시험관 시술이라는 말은 어딨어요?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 남의 아기한테 병 걸러 죽여라.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님이 더 소름이에요. 10번. 근데 기존 상간녀걸의 남편 형 와이프 말이 동서가 먼저 바람을 피웠다고 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다는 대목이 있어요. 그리고 첨부한 사진이 상간남의 사진인지 남편 사진인지 알 길이 없잖아? 조금 더 확실한 거 없나? 양쪽 다 그지 같아. 누가 진실인지 모르겠다 이거지. 대댓글. 도둑이 제발 저리니까 미리 선빵 친 것 같은데 뭐 마지막 사진이나 카톡 내용 보면 맞는 것 같아요. 11번. 아이고 참 다들 열심히 다양하고 숨가쁘게 산다. 힘들지도 않냐? 일단 나와 있는 내용만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최초로 글을 올린 글쓴이가 먼저 바람을 피웠고 빚이 있는 상태였는데 그걸 남편이 갚아준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그 바람 피운 남자랑 강아지 데리고 나갔는데 헤어지고 다시 돌아오려니까 이제 남자도 남편도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미행을 해가지고 신고해가지고 깜빵에 쳐 넣어버리고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둘 다 거지 같은데 이거. 여러분들이 우열을 가려주세요. 나는 모르겠다. 감사합니다.